안녕하세요, 써니즈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저 자신에게 대답을 하며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질문은 제 앞에 큰 변화가 기다리고 있을 때 한 번씩 생각해봤던 질문인 것 같습니다. 고향을 떠나 대학 생활을 할 때 질문했었고, 군대에서 제대하기 전에 했었고, 사업을 접을 때 했었고, 회사에서 나올 때 같은 질문을 했었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태어난 의미가 있다면 알고 싶은데, 왜 내가 태어났는지 의미도 찾지 못하겠고, 혹시나 내 인생을 잘못 살았다고 후회할까봐 어떻게 살아야 정답인지 찾지 못해서 미래가 두렵기만 한 상태이기도 했죠. 그때마다 결론이 뭐가 됐든 어른들, 친구들, 그리고 방송에서 이야기하는 행복한 삶이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돈 많이 벌고 나만의 집을 가지고 건강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결혼하고 자식 낳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사는 삶. 지금도 그렇게 살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조금 달라진 점이 있다면 행복한 삶에서 행복한을 빼버리고 삶에 찾아오는 모든 것들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는 마음가짐으로 달라졌습니다. 그렇다고 행복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에요. 행복을 물질적 풍요나 긍정적 감정에만 두지 않고 살아서 경험할 수 있는 이 삶 자체를 행복으로 정의해버린 거죠. 이미 엎질러진 것들을 돌이키려 하기보다는 지금 주어진 것들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해 나가다 보면 전혀 예상할 수 없었고 이전엔 볼 수 없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엎질러진 것들이 사실은 삶에 도움이 되는 계기였고 경험이었고 수많은 내 삶의 에피소드 중 하나였다는 것을 흐뭇하게 알아차리는 시점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알아차리고 나서 새롭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나만의 비전을 그리고 방향을 정하고 다짐을 하더라도 실제로 그것을 실천하며 부딪히는 온갖 문제들을 접하면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홀딱 마음이 빠져서 이 문제와 함께하는 이 순간도 언젠가 내 삶의 에피소드가 될 거라는 걸 망각하게 됩니다. 시야가 굉장히 좁아지고 그 문제에만 집중되더라고요. 그리고는 문제 때문에 힘들고 지치고 도무지 답이 보이지 않는다며 절망하곤 합니다. 때론 누군가와 비교하는 말이나 올라오는 생각만으로도 뒷덜미를 타고 뜨끈한 피가 올라오는 것이 느껴지기도 하지만 지금은 전보다 빠르게 빠져나올 수 있게 되었죠.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여유를 가지고 자신을 관찰하는 것, 그것을 꾸준히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까지는 제게 잘 맞는 방법이었어요. 저는 최고의 궁극의 방법이라는 게 있어서 누구든지 이것을 알면 인생도 술술 풀리고 마음도 평온하게 살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고 믿어왔었는데 그런 건 없더라고요. 아니, 변하더라고요. 좀 더 솔직하게 이야기하자면 인생도 술술 풀리고 마음도 평온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되기 위한 방법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엄청나게 많아요. 다만 제 관점에서 보면 수많은 아파트와 집 중에 왜 내 소유의 집은 하나도 없을까 생각했던 것처럼 수많은 방법들 중에 내 방법이 하나도 없는 것일 뿐이었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창업을 한 지 2년이 조금 지날 때였어요. 조그만 식당을 운영하는 사장님들부터 큰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님까지 사장님들이 너무 대단하고 존경스럽게 보였습니다. 당시 정신적으로나 금전적으로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장님들을 보면서 회사나 식당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많은 노력과 고민들을 해왔을까 생각하니까 초보 사장이었던 제 가슴과 눈이 뜨거워지더라고요. 그때쯤 명절이 되어서 시골에 갔습니다. 그리고 삼촌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물고기 잡는 방법은 아주 많아. 일단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을 배워. 확실하게 배워.
그렇게 물고기 잡는 한 가지 방법을 배우고 익히면 그때부터 응용해서 물고기 잡는 다른 방법들도 쉽게 배울 수 있게 될 거야. 당시에는 이 이야기가 어떻게 해야 수익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에 와서 다시 이 이야기를 돌아보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과도 연관되어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삶을 사는 방식은 아주 많아. 일단 그 중에 한 가지 방식으로 살아봐. 확실하게 살아봐. 그렇게 살면서 배우고 경험하다 보면 다르게 사는 방법들도 쉽게 배울 수 있을 거야. 지금까지 배운 대로라면 무언가를 쫓는 삶은 나쁘다고 배웠지만 그렇다고 뭘 어떻게 해야 할지 궁극의 답을 생각하느라 아무것도 하지 않기보다는 일단 돈을 쫓는 삶이든 가족을 위하는 삶이든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는 삶이든 일단 삶에 풍덩 빠져 경험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위대한 스승을 만나 질문의 답을 찾았다면 참 감사한 일이겠지만요. 지금까지 하나의 삶에 푹 빠져 살았다면 아마 삶은 은근히 다른 삶의 좋은 점들을 보여주기 시작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더 확실하게 고정시키려 할 수도 있고요. 저는 세상에 고정된 것은 없다고 믿는데요. 고정시키려는 내 마음의 움직임을 느껴보고 마음을 고정시켰을 때와 마음을 자유롭게 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살펴보고 그렇게 자신을 관찰하며 삶을 경험해 가다 보면 어느새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는 막막했던 질문은 어떻게든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답변과 함께 어떤 것이 내 삶에 오더라도 행복이 있다가 없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슴 가득히 느끼게 될지도 모릅니다. 물론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깊은 터널 같은 시련의 시간을 지나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삶은 우리가 견딜 수 있을 만큼의 시련을 주고 시련이 익숙해질 때쯤 빠져나갈 힌트들을 은근히 알려준다고 하니 깨어서 삶이 보내는 신호를 잘 관찰해야겠죠. 오늘 제가 저에게 하고 싶은 말을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만약 언젠가 생각에 빠져버려 무엇을 해야 할지 복잡하고 모르겠다면 일단 지금 해야 할 일이나 하고 싶은 일을 아주 철저하게 해보자. 아주 확실하게 끝장을 내보자. 무언가를 하기 두렵고 무섭다면 밥상 차리기나 방 청소하기 같은 쉬운 것부터 해보자. 그 과정에서 분명 새로운 길이 보일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싶네요. 오늘도 평온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